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외신들의 평가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사실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될지 예측 기사를 좀 봤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75bp 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외신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ed hikes its benchmark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the biggest increase since 1994. 이번에 시장에서는 예측을 90% 이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75bp 인상하며 28년 만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이 성명을 통해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기존의 0.75%에서 1%인 것을 1.5%에서 1.7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번 발표된 FOMC 성명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1분기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 증가는 최근 몇 달간 견조했고 또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건데요. 팬데믹과 관련된 공급과 수요 불균형, 그리고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가격 압박 등을 반영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반영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적과 경제적 고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고, 침공과 그와 관련된 이벤트는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활동을 짓누르고 있다고 보면서 추가로 코로나 관련 중국의 봉쇄는 공급망 차질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완전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1.5에서 1.75% 범위로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이유를 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럼 양적 긴축은 어떻게 되기로 됐나요? 네, 그 부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은 지난달 발표대로 계속 해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 통화 정책의 적절한 기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 그대로 이렇게 단행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번에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합의를 한 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향후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혀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열어놓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여기서 다행이었던 부분은 시장이 워낙에 큰 폭으로 이런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격감이 좀 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일각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여러 가지 외신들은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시장이 오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이미 좀 반영이 됐다는 시각도 있고 조금은 긍정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볼게요. 네, 물론 미국 쪽도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도 사실 되게 많이 주시를 할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그렇게 시사를 하기도 했었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ropean Central Bank holds emergency meeting to discuss market route. 이번에 ECB 쪽에서도 이 매파적인 기조를 좀 보였는데요.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유럽 중앙은행이 갑자기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회의 개최 자체가 긴급 상황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ECB 회의 결과가 유로존의 채권 수익률을 낮추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없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국채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채권 매입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을 하고 또 새로운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현지 시간 15일 발표한 이 임시회의 성명을 통해 2021년 12월 이후 시작된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의 과정 이후 위원회는 재발하는 분열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해왔다라면서 팬데믹은 유로존 경제에 계속되는 취약점을 남겼고 이는 실제 통화정책 정상화와 국가 간 불균형한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로존의 긴축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이 재정이 취약하고 또 부채 규모가 많은 유로존 주변국들의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ECB는 이에 따라서 이번 기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의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재투자에 있어서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역 간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지원 도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어땠나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NG의 카스텐 브제스키 매크로 리서치 헤드는 ECB가 공식 회의 후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유로존 국채 시장 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긴급 상황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봤고요. 또 유로존의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통화정책은 더욱 긴축적이게 되었고 이는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한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하지만 ECB 위원들이 실질적인 조치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툴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다며 7월 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하지만 이 브제스키 헤드는 2010년과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ECB는 시장의 투기적인 흐름을 막고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통화정책 정상화가 유로존 전 지역에 걸쳐서 고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외하면 새로운 것은 없었다면서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큰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움직임 어떻게 될지를 조금 외신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개별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네,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 쪽에서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인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M investing $81 million to hand build ultra exclusive Cadillac Celestiq electric cars. 이번에 전기차 관련한 소식인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디트로이트 교외에 있는 글로벌 디자인 및 기술 캠퍼스에 $8,100만 투자해서 한정 수량으로 생산될 새 전기 플래시카인 캐딜락 셀레스티크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너럴 모터스가 미시간주 워렌에 있는 이 대규모 기술 캠퍼스에 상업용 차량을 만드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너럴 모터스의 미국 대표 브랜드를 테슬라에 도전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메이커로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로이스 제너럴 모터스 사장은 성명을 통해서 캐딜락의 미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이 셀레스티크는 브랜드의 새로운 부활의 시대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이 차를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칼라이 캐딜락 사장은 2020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매년 수백만 대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자동차 한 대당 $20만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요즘에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 경제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제너럴 모터스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새 신차를 또 출시하려는 움직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